네,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한화자산운용의 송재경 마케팅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려한 수준보다 더 심각한. 네, 이게 상당히 좀 원래 그 컨센서스는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6조 한 중반대를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증권사들이 프리뷰라고 하죠. 미리 예측치를 내는데 이게 이제 5조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근데 이게 실제 숫자가 오늘 발표된 거는 4조 3천이니까 예. 불과 일주일 사이에 한 2조 이상의 격차가 나면서 엄청난 적자를 그러니까 이 폭이 상당히 떨어져서 발표가 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주가는 다행스럽게 이미 그 전에 예측하고 다 빠져서 오늘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덤덤한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갑자기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낮아진 실적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거는 결국은 기업들은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제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장점은 원래 그 안에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IT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렇죠. 메모리, 비메모리, 스마트폰, 가전, 통신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보통 한쪽이 좀 안 좋고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대부분의 부분이 다 안 좋았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메모리 부분인데 메모리는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스마트폰 안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위 우리 지금 클라우딩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버형이라고 그래갖고 뭐 빅테크 기업들 아까 우리 네이버 카카오 얘기도 했지만 미국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의 서버에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쪽이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그쪽에서도 이거 계속 이걸 투자를 마냥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들.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구입이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스마트폰 자체도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엄청 잘 팔다가 이제는 이제 바꿀 사람 거의 다 바꾸고 나니까 이번엔 거기 수요가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전방적으로 뭉치면서 영업이익에 가장 좋은 영향을 주는 메모리와 스마트폰 부분에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쭉 뉴스를 스크린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43개월까지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번에 CES 개막했지만은 뭐 사실 뭐 놀랄만한 기술들이 있지만은 판을 바꿀 만한 뭐 신기술이나 신제품 이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IT 수요 둔화의 한 원인이 아닌가 또 생각도 됩니다. 관련해서 이 메모리 업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 거시경제 전반의 그 경기 침체와 맞물려 가지고 이게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 하는데 바닥이 언제쯤 될까요?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좀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 이제 우리의 이제 소위 주머니, 지갑의 그 두께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미국은 아직 두껍습니다. 저축해 놓은 돈도 많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은 상당히 소위 씀씀이가 높은 편이고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유럽은 이미 이제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고 중국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쓰고 있다가 이제는 좀 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지금 그 소위 거시 경제적인 소비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바닥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바닥이 그렇게 뒤로 갑니까? 왜냐하면 지금 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 미국이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쪽 안에서 그 소위 IT 부분, 특히 메모리나 스마트폰 부분 안에서의 바닥은 생각보다 당겨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소비는 좀 줄면 소비에 맞춰서 공급을 줄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급의 바닥은 생각보다는 올해 이제 빠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이제 올해 3, 4분기는 될 수 있다 보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사실은 혼자만 버티고 나머지들은 다 이제 설비 투자 줄인다고 그랬는데 삼성전자만 안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제 추측들이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올해 상반기 정도의 공급 과잉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라는 게 아무래도 좀 선행을 하니까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가 경기 바닥이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앞서서 움직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자, 새해 들어서 삼성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좋았던 편입니다. 새해 들어서는. 근데 사실 이게 국민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주가 600만 이렇게 되죠. 이 앞으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보통 밸류에이션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정말 싼 수준까지 와 있다. 네. 역사적으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보는 이유가 바닥과 상단, 그러니까 하단과 상단을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려고 가늠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바닥을 잡을 때는 PBR 밸류에이션을 쓰는데 보통 이 회사는 장부가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자산이 있으면 부채와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본 대비 실제로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이걸 보는 건데 지금 보통 이 회사는 1배에서 2배 사이에서 네. 거래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그냥 1배 정도에서 많으면 2배까지 상황이 좋으면 그런데 지금 거의 1.1배 거의 지금 바닥에 와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익이 되돌아서는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예.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한 6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돌 거라고 생각하면 주가는 서서히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공급 과잉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돼서 주가가 사실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던 거고요. 다만 이것이 수요로 연결될 수 있는지 확인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상향을 계속할 거냐 아니면 지지부진을 할 거냐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그러한 뉴스들에 따라서 울퉁불퉁한 그런 주가 흐름이 예측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 증시를 뭐 배에 비유한다면 삼성전자는 마치 선장 같은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 증권사들 중에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8만 원까지 올리는 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현재 경기 상황이나 재고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너무 낙관적이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보여지는 상황만 놓고 보면 정말 녹록치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고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가격과 낸드 가격들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제 이런 모습들 어찌 보면 상당히 무서운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증권사들이 그렇게 갑자기 용기를 내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거 이게 이제 의아해 보실 수 있는데 그거의 근거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대장주이기도 하지만 메모리 분야에서도 전 세계 대장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제일 많고 이 회사에 의해서 공급이 좌우되는데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목리를 안 부리고 설비 투자를 축소를 할 수 있겠다라는 신호가 나온다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올렸다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자체가 일단 실행이 되면 주가는 좀 반응할 거고 연초에 사실은 주가가 화요일 날 급등을 했던 것도 그런 이유겠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수요 부진을 이제 해소 기간을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은 되겠지만 결국 주가가 우상향 계속하려면 수요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그러한 수요 회복, 그다음에 빅테크들의 서버향 그 메모리의 수요 회복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본격적인 우상향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거는 뭐 아무래도 사상 누각일 수밖에 없죠. 사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우리 반도체 대표 기업들의 경우에는 외국인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외국인들의 반도체 매수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우하향으로 이제 팔아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그 보유 비중을 보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15년도에 전체 100 중에 50%가 외국인이 갖고 있었고요. 이것이 상황이 제일 좋을 때가 이제 2019년 7월이 57%, 58%로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계속 우하향해서 지금 현재는 다시 2015년 수준인 50%로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반도체 시황이 좋아지면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를 사고 싶을 텐데 사는 순서는 제일 먼저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뒤에 살 거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테크의 종합 선물 세트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먼저 좋아지는 기업들을 사고 싶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가 좀 더 여전히 좋습니다. 그러면 TSMC라는 회사를 살 수 있고요.
스마트폰이 좋아지면 삼성전자도 좋지만 애플을 먼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메모리 따지면 사실 삼성전자도 좋지만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를 살 수도 있고. 거기가 더 이렇게 변동폭이 클 수 있으니까. 네, 결국은 그래서 소위 전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투자 아이디어를 녹일 수 있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퓨어 플레이어들한테 먼저 투자하고 그거보다도 계속 또 투자하고 싶으면 주가가 나중에 그래서 후행해서 따라가는 이유가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만약에 먼저 움직인다면 앞에 말씀드린 퓨어 플레이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뒤따라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메모리 쪽에 치중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빠지기도 많이 빠지고 반등할 때 또 반등폭도 좀 더 크고 삼성전자는 그보다는 좀 덜 빠졌고 반등할 때 폭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뭐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자, 그다음에 다음 이슈를 좀 살펴보죠. 미국의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고 하죠. 작년 12월이 48.4로 나왔어요. 전달보다 또 떨어지고 2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네, 이게 이제 그 그래프의 추이를 보면은 완전히 아래로 내리꽂는 그런 느낌입니다. 무섭습니다. 폭포같이 떨어지고 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50 이상이면 전달보다 확장 국면 여전히 좋다라는 거고 52 그러니까 미만 그러니까 4자를 보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이제 수축이라고 그래 갖고 이제 침체되는 그런 예. 국면입니다. 적어도 이 제조 PMI 수치만 놓고 보면 미국은 경기 침체에 진입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미국 전체의 경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분야는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서비스 부분이 훨씬 그렇죠. 더 크지 않습니까? 서비스가 거의 GDP의 한 절반 정도 되니까요. 근데 서비스는 여전히 50대 이상을 좀 넘어가 쓰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 발표될 텐데 ISM 서비스 비제조업 부분이 55 정도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달이 56, 그러니까 지지난달에 56, 지난달에 55 정도 나오면 여전히 서비스 부분이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미국의 소비와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고용 지표가 현지 시간으로 6일 날 나와요. 아주 그동안 견조한 추세를 보였던 게 작년에 우리가 확인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지 또 다른 시그널이 나올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이번 주에 다양한 그러니까 고용 지표와 관련된 거는 여러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네.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소위 소위 실업 청구 건 이것이 여전히 역대로 좀 낮은 수준이 이번 주에 하나 먼저 수요일 좀 예.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어제 ADP 소위 고용 지표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고용이 얼마나 됐냐. 원래 예측은 한 15만 예측을 했는데 23만 5천이나 나왔어요. 예. 엄청나게 예. 서프라이즈로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요거 다음에 이제 오늘 밤에 소위 이제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치가 나오는 거고요. 예. 이것이 이제 이틀 정도 앞서 갖고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연준이 이제 걱정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50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한테서 이런 그 소위 신규 일자들이 여전히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뭐 레저, 그다음에 그런 호텔 같은데 교육, 건강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전문 서비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분야 쪽이 여전히 그쪽이 워낙 아까 보였듯이 PMI가 좋다 보니까 예. 신규 고용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구인대 구직이 1.7배로 여전히 이제 구직을 하려고 나가 보면은 구인하는 데가 거의 2자리 가까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그래서 계속 이걸 얘기하고 12월 달 FOMC 의사록에서도 그것을 계속 강조했던 것이 결국은 현재의 코어 소위 그 물가를 잡으려면 그 고용 시장을 그 소위 이제 좀 냉각시켜야 되고 고용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임금 상승률을 낮춰야만 소위 기대 인플레이션을 떨굴 수 있다라는 연준의 생각은 확고하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의 이제 밤에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나온다면 연준이 이번에 FOMC 1월 말 2월 초에 있을 때에서 연준이 좀 강한 그러한 그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미 뭐 연준 인사들 얘기 흘러나오는 것들이 올해 금리 인하 없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5% 이상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12월 FOMC 이후에 사실 한 달 반 동안에 그 깜깜이 기간인데 이제는 좀 더 세게 할 가능성, 얘기를 더 세게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기대 수준을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직전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뭐냐면 그 의사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시장이 오판해 갖고 너무 금융시장을 완화시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도 많이 오르고 채권 금리 떨어지고 예. 이런 것들을 하면은 서로 곤란해진다 이런 코멘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말씀 주신 대로 이번 FMC에 대해서 너무 시장이 믿고 싶은 대로 너무 연전히 갑자기 피벗할 거나 상당히 완화적인 얘기를 나올 거를 기대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너무 배팅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저는 드는 생각이 시장은 기대 섞인 전망을 계속하고 연준은 아니라고 자꾸 부인하고 네. 이게 서로 맞물리다 보니까 계속 혼란스러운 상태로 한 6개월을 지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하나자산운용 송재경 마케팅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